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와 미국 주식 계좌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연금저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연금저축 수익률 계좌를 공개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세액공제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를 보시면 이제 연금저축 공제대상 금액도 없고 공제대상 금액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부터 연금저축을 넣으면서 약 3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었고 약 3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만 이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2021년에 이제 4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이 잡히고 약 40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님들이 이제 연금저축으로 투자하시는 상품은 위험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들이며 또한 연금저축은 아무래도 장기간에 걸쳐서 돈이 묶여 있는 그런 불리함을 가지고 있지만 연금저축은 투자금 대비 최소 10% 정도는 이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이제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후에 세금을 오히려 내셔야 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매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이제 제 투자 상황을 보여드리면 저는 미국 나스닥 100, S&P 500, 차이나 항생테크, 미국 테크탑,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 위주 이제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흥국으로 이제 중국, 차이나 항생테크를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미국 나스닥 100은 30%, S&P 500 30%,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3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이나 항생테크 10%, 그다음 미국 테크탑은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이고 운용 비용이나 계율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샀던 건데 아직 팔지 않고 이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계좌도 그렇지만 저는 특정한 날짜에 특정 금액을 이제 입금을 하고 적립식으로 종목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월 6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과금이나 그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35만 원 입금했고 1월 21일에 35만 원 입금하고 또 보시면 2월 21일 또 3월 21일 특정한 날짜에 35만 원씩 계속 입금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제 분배금을 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날짜에 입금을 해서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지만 굳이 이렇게 입금을 하셔서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입금 금액만 이제 공제 대상 금액에 맞추시면 매수는 언제 하셔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이렇게 적립식으로 이제 매수하고 있는 제 연금저축 계좌 수익률은 약 14%입니다. 한참 장이 안 좋을 때는 지금 2%까지도 떨어졌었고 차이나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는 그런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작년 2021년 한참 장이 좋았을 때의 이제 수익률과 비교해 보면 2021년에는 수익률이 약 30% 가까이 됐던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약 15% 가까이 이제 수익률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익률이라는 것은 제가 언제 수익 실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나간 수익률을 이제 의식하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기회라 생각하고 이제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익률 높았을 때 매도를 하고 수익률이 낮아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스윙을 했다면 더 좋은 수익률을 이제 얻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또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에 많이 신경을 쓸 수 없어서 기간을 두고 그냥 수익 실현을 하는 장기 투자로 미국 주식도 그렇지만 또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매매를 하지 않고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장 폐지 요건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뭐 계율 같은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 처음 상장했을 때 하루 거래량이 뭐 10건, 뭐 13건 이제 그랬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량이나 계율보다는 관리 자산, 시가총액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타이거 자동차 ETF 상장 폐지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이거 자동차 ETF는 2012년에 상장됐었고 순 자산 총액은 약 68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타이거 자동차는 계속적인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처음 상장 당시에 비해서 이제 2018년에는 약 마이너스 40% 가까이 하락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타이거 자동차 ETF 해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해지 사유를 보시면 ETF를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ETF 원본액, 시가총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 신탁의 해지 가능 사유에 해당하여 상장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같은 자동차 ETF인 코덱스 자동차 ETF를 보면 코덱스 자동차 ETF는 보시다시피 약 2006년에 상장을 해서 낮은 하락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고 지금 2012년에 타이거 자동차가 이때 상장을 합니다. 타이거 자동차와 같이 코덱스 자동차도 같이 하락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코덱스 자동차는 타이거 자동차에 비해서 상당히 이전에 주가가 낮을 때 상장을 해서 높은 순 자산 총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후에 보시다시피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이거 자동차를 높은 가격에 들어갔더라도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마다 적립식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주고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셨다면 종국에는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ETF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 폐지 요건이기 때문에 타이거 자동차는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순 자산이 50억 미만이 돼서 이 50억을 주식수로 나눠서 투자자님들이 나눠 갖는 종국에는 적은 수익률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많은 분들이 러시아 관련 ETF를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하면서 ETF 가격도 낮아지고 ETF 자체가 상장 폐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란 어떻게 보면 미래의 불확실에 거는 모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날 줄도 몰랐고 중국이 갑자기 기업들 제재를 할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차이나의 상탱크가 뭐 8,000원, 9,000원, 만원 갔다가 지금 뭐 4,900원, 6,000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은 저도 생각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을 안고 가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어떠한 위험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국가나 기업을 투자자님들이 선호하시고 그러다 보니 미국 쪽에 많이 투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차이나 선테크를 보시면 시가총액이 뭐 3,2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3,200억을 지금 상장 폐지를 한다면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얼마씩 환원을 해줍니다. 이게 50억으로 떨어지면 50억이 되면 50억 나누기 발행 주식수에서 그 나온 만큼 주주님들에게 환원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50억까지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만약에 항상테크가 상장 폐지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당장 파시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란 결국 미래의 불확실에 거는 모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가, 안정적인 시장,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코어 종목을 하나 결정하신 다음에 그 종목의 비중을 좀 높게 가시고 나머지는 성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미국 주식 계좌입니다. 영화를 본 사람이 소감을 말하듯 저도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투자자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저 자신도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제 지금 미국 주식 이제 장기 투자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좌, 배당 계좌, 당규 계좌로 이렇게 세 가지 계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연금저축 계좌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코어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코어 종목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 종목으로 선택하실 때 다양한 섹터로 구성이 돼 있어서 뭐 어떤 악재가 있더라도 하락이 좋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ETF를 코어 종목으로 삼으신다면 제 미국 주식 이제 장기 계좌의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코어 계좌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투자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익률이 높은 이제 그런 편입니다. 따라서 지금 레버리지, 이제 2배 레버리지 QLD나 뭐 나스닥, 뭐 반도체, SPYG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두 종목만으로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별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전체 수익률은 뭐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불안감도 덜하고 이제 계속 투자를 유지할 수 있지만 전체 수익률이 이제 총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안감도 더해지고 이제 투자도 꺼려지는 이제 그런 저도 감정을 과거에는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 시장이 이제 우량한 시장이고 종목이라면 또 공부가 많이 돼 있다면 이 종목에는 계속 투자를 유지하다 보면 결국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고 또 그 수익률이 누적되다 보면 이제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이제 기초가 될 수 있는 이제 좋은 종목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많이 출렁이고 있지만 어떠한 CEO도 주주도 뭐 자본가도 자기의 이제 자산이 하락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발전하는 시장 속에서 이제 돈의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를 이제 꾸준하게 유지를 하셔서 이제 자신의 돈이 뭐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